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궁금한 뒷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홍인표의 왈왈말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고요. 오늘은 이 올 연말 출범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약자로는 AIIB라고 하죠. 이 은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이 홍인표 선배 나와 계십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렸죠? 아유, 그런데 예. 오늘 좀 약간 쌀쌀하네 또. 아 그래요? 아, 이 가로수에 이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한결 또 이 마음도 밝아지고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한번 기분 좋게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요즘에 뉴스에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이름이 좀 길어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는 국제 금융기구는 뭐 대표적인 게 IMF 혹은 뭐 ADB 아시아 개발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거는 이 중국이 이제 IMF나 아시아 개발은행과 달리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그 회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걸 처음? 하나 만들어 보겠다. 처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네. 거고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이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시설을 갖다 지을 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예. 그 인프라 시설이 뭔지 아시나요? 뭐 도로, 뭐 발전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저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도로, 철도, 항만 같이요. 예, 예, 예. 예, 이런 걸 갖다 건설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1대1로 예. 뉴실크로드 프로젝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음. 그 여기서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시아 인프라 건설이라는 게 뉴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거하고 함께 진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그 작년 10월에 이제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로 출범을 했고 앞으로 1,000억 달러까지 이걸 늘리겠다는 건데요. 예. 현재 일정으로 보면은 올 연말에 이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주도해서 국제 금융기구를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결국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국제개발금융기구 이를테면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갖다가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새롭게 질서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국제금융기구 그러니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세계은행 그리고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주도 국제 금융기구였고, 그래서 사실 IM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미리 또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상 최대 이 주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투자 자체를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본이 거기다 독식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이 국제 금융기구들을 다 주름 잡아 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이나 혹은 이제 아시아의 이 개도국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럴 바에 차라리 판을 새로 짜보겠다 이렇게 뛰어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홍 국장,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그래서 지금 창립 회원국을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말 얼마 전에 마감이 끝났죠, 이제. 예, 끝났습니다. 예, 예. 이제는 뭐 하고 싶어도 뭐 이제 창립국으로는 이제 가입을 그런 예, 자격을 얻지 그렇습니다. 못하게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 이런 건데요. 사실은 너무 많이 몰려서 중국도 좀 뭐 은근히 놀랐다.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예. 4월 1일 현재를 보니까 52개 나라가 지금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요. 네. 뭐 유럽에 우리가 알만한 이런 선진국들도 여러 다 냈고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가 냈고 그래서 이제 3월 초까지 미리 이제 가입 신청서를 낸 게 30개 나라인데 예. 여기는 벌써 이제 예정 창립 회원국 지위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청을 늦게 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2주 동안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외신을 보다가 영국이 가입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이게 확실히 중국의 파워가 이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영국이면 사실 미국의 최측근 우방국인데, 그래서 좀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라면서 대단한데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보면은 국가 이익 앞에는 뭐, 맞아요. 뭐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이 우리나라 자국의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우방이고 맹방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가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사실 시장도 엄청나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 시장 진출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사실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에는 가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GDP 국내 총 생산이 많은 나라 10개를 보면은 그중에서 지금 8개 나라가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갖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기존에 지금 우리 정 기자가 설명했지만 국제 금융 질서를 주도해 온 게 바로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썩 그렇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이 반갑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꺾을 수 없었다 이건가요? 자존심보다는 그러니까 맹방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쭉 했는데 그 얘기하고 이제 이어져서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 정부는 사실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새로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드는 이 기구가 이른바 국제 표준에 맞아야 된다. 투명성이라든가 무슨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 쭉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이크 루 미국 재무장관이 나서 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막 들어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존재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 우방국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만 미국 말을 듣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제 설명하셨지만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현행 그 국제 금융 체제 여기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사실 독점적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언제까지는 안 들어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미 안 들어갔으면 했지만은 맹방들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까지 다 가입해 버린 상황에서 이미 배는 떠났는데 계속 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예,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라는 게 워낙 엄청나고 하니까 미국 대기업들이 지금 사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그 오바마 행정부에다 압력을 행사할 거고요. 아마 시간을 봐서는 시간 문제다 가입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앞에 장사가 없는데 정부가 뭐라고 하든 이 돈벌이가 되면은 기업들은 진짜 당연히 도움이 되면 뭐 어디든 손잡을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안 하면은 오히려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겠네요. 기업들이.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프라 건설을 갖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발주할 거냐? 회원국의 회원국의 기업들한테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회원국이 아닌데한테는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게 단순히 가입 한 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큰 시장을 놓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일본은 그러면 미국을 의식해서 제일 미국 말을 어떻게 보면 잘 들었다고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미국을 의식해서 그럼 가입을 안 한 건가요? 예, 아무래도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4월 말에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갖다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내 여론도 보면 이게 만만찮아요.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가입을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맹주 자리를 갖다 일본이 아니고 중국에다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중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하지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는 안 들어가고 버틸 거냐.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먼저 들어가든 일본이 먼저 들어가든
그 아시아인프라은행에 들어갈 거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중국이 또 워낙 큰 시장이니까 진짜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근데 흥미롭네요. 이 사실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역사 문제도 그렇고 막 지금 요새 긴장이 아주 높은데 또 그게 고스란히 또 이 은행에서도 일반 국민 여론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군요. 근데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상 뭐 진짜 속내는 자기네 이 독식 구조가 깨지는 게 싫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내놓은 거는 그 뭐죠, 지배 구조 투명성 뭐 이런 우려들을 내놓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전혀 일리가 없는 지적도 사실 아니란 말이죠. 이거 좀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분율을 갖다 어떻게 나눌 거냐, 지분율, 그다음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에 책임자인 은행 총재하고 부총재는 누가 맡느냐, 어느 나라가 맡느냐 이런 게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분위기는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아주 기분은 좋은데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렇죠.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게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밥그릇이 약간 너무 나눠져야 될 게 많아졌다.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초대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중국 사람이 그렇죠. 맡을 걸 이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여기다 한국, 그다음 이스라엘 이런 데가 다 가입을 했단 말이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100% 확실하게 중국 사람이 은행 초대 총재를 맡는다 이런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 다만 이제 현재 나오는 말로는 아시아 개발은행 부총재를 지냈고 지금 중국 재정부 소속으로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준비위원장을 맡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찐리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정부 부부장을 지냈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초대 행장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초대 총재 후보가 아니냐 이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해도 제 생각에 중국 사람이 총재를 일단 초대 총재 맡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조심하고 있네요 중국도. 근데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려면 나도 투자 자금을 일정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낸 거에 따라 지분율이 나눠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지분율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데 많이 낼수록 그렇죠. 발행권이 높아지잖아요. 그 지금 4월 말에 베이징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모든 회원국이 함께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지분율을 나눌 거냐. 지금 중국 신화통신이 얼마 전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지분율 분배는 그 나라의 GDP를 기초로 하자. 그러니까 GDP가 많은 나라가 그 많은 출자금을 내 가지고 많은 지분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 영내 회원국, 아시아 회원국이 그러니까 70% 아니면 75%를 가지고 나머지 30%나 25%를 갖다 다른 대륙에 주겠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이 개발도상국들은 GDP가 적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중국이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제일 대주주가 되는 건 이제 확실하고. 그렇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출자금을 많이 내면은 지분율이 높고 그러면 발행권이 세진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우리도 좀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죠. 지분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어차피 중국에서 총재를 맡으면 우리나라 정도면 막 부총재 그렇죠. 정도는 한 자리. 그렇죠. 아시아 중심인데 일본이 일단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는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ADB에서 거의 이제까지 그 출자 자금에 비해 딱히 발언권을 행사를 못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발언권이 커진다는 거는 결정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높아진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엔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한 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돈을 다루는 데는 돈 많이 낸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GDP 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GDP를 기준으로 좀 지분율을 나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낸 만큼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 10월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 비망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 20몇 개 나라가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결국은 창립 회원국은 GD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분율을 나누자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은 최대 지분을 갖고 이제 출범을 하는 게 이제 확실시 됐는데 만약에 추가로 가입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중국의 지분을 갖다는 가져가는 식으로. 중국이 이제 제일 많은 거니까 중국의 지분을 갖다 나눠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그 아주 뭐 선진국이랄까요, 강대국 이런 친구들이 모두 적절한 발언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회원국들을 어떻게 잘 그 시끄럽지 않게 잘 그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국으로서는 일종의 고민이라고 봐야죠. 혹시 그러면 그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까지 3월 말까지 신청한 나라들 이제 추가 심사하는 나라들 이게 얼마로 출연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런 논의를 갖다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이제부터 해야 된다. 4월 말에 베이징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말하는 것처럼 지배 구조가 완전히 중국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서로 지분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서로 각 나라들이 지금 이제부터 수싸움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이제부터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목세 부총재는 누가 맡느냐, 어느 나라가 맡느냐. 그다음에 또 유럽 사무소를 갖다가 어디다 유치할 거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유럽 사무소. 그걸 갖다 우리가 서로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금융허브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거고, 예를 들어 독일은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니까 우리가 가고 서로 지금 싸우는 수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뭐 거부권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중국도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만큼 또 자기네가 이 주도할 수 있는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그만한 이 권리를 지금 가지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국도 사실 거부권을 그러면 앞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갖게 되나요? 중국은 우리는 거부권 안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다.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 바꾸려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분율 20%도 안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뭐 심하게 말하면 일종 횡포죠. 그렇죠. 무슨 세계 국제 금융기구 운영 규정을 바꾸는데 미국 의회를 통과해 좀 진짜 너무 좀 언밸런스하네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앞다퉈 가입한 것 중에 하나도 중국에서 우리는 거부권 안 갖겠다 하니까 그게 이제 메릿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모델을 만들겠다. 아주 명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만 만약에 간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만 간다면 미국은 사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배구조나 투명성을 요구하기 앞서 IMF나 세계는 자기네 먼저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말은 쉬운데 또 쉽지는 않은 게 그 하이난다오, 그 해남도 그게 보아오 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보아오 포럼 이사회 이사장을 갖다가 사실은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들 모양새 갖춘다고 그때 필리핀의 라모스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때 이사장을 모셨잖아요. 근데 모셨는데 이분이 중국말을 잘 들어주면 딱 좋은데 이분이 굉장히 또 장군 출신이고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사건건이 시비 붙고 해가지고 그 이사장이라고 하면 그냥 그 얼굴 마담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죠. 또 모양새는 포기할 수 없지만 사실 실속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럼 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출범한 이후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처음 이 뭐라 그러죠? G2 중에 중국이 아무튼 처음 야심차게 내놓는 거니까 사실 운영하는 새로 출범하는 것인 만큼 어려움이 뒤따라 초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지금 이제 아프라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아시아도 많은 회원국을 갖다가 이제 이번에 흡수를 했고 예. 또 뭐 미주나 대양주, 뭐 유럽, 아프리카 뭐 다 환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 군데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처럼 잘 될 거냐, 그렇죠. 그죠? 예. 어떻게 상호 소통하고 협조를 잘 할 거냐. 그리고 또 사안을 처리할 때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뭐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차이, 사고 방식의 마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줄일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갖다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건설요. 아시아 인프라 건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아무래도 투자은행이니까 수익을 좀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투자 수익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게 좀 수익 구조가 좀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분명히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엄청난 수요가 있으니까 중국이 앞장서 가지고 돈 대고 투자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죠. 서로 돈 달라고 하니까 서로 돈 주면 우리가 도로 건설하겠다, 철도 건설하겠다 이런 수요는 엄청난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수익을 갖다 제대로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서방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를 하면 이윤을 갖다 기대하죠. 그것도 많은 이익을 갖다 기대를 하는데 잘못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일련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투자 수익을 갖다가 사실은 받는 데는 상당히 또 느리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기껏 투자를 했는데 정권이 교체돼 버렸다. 그러면 차기 정권은 우리 전임 정권 거니까 우리 모르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뒷돈 거래라든가 뭐 일종의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중간에 이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앞으로 당면할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냉정하게 사실은 불확정성도 있고 위험도 있다. 이걸 갖다 인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은행이나 IMF는 사실 뭐 1940년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이 2차 대전 후 이런 복구 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는데 중국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보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세계적인 그 영향력 있는 이런 국제기구 만들기 이번이 처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노하우를 갖다 많이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회원국들끼리 서로 이제 조율하는 방법도 이제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은 이게 일당 독재 국가라 어떻게 보면은 막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고 조율하고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그럼 예를 들어 주로 어떤 나라들이 그럼 예를 들어 뭐 투자 대상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이제 취약한데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남아시아 쪽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앙아시아 쪽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많은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원하죠. 그렇네요. 이게 참 근데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사실 다 돈이 없는 나라들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IMF나 이런 나라들도 투자한 다음에 수익을 생각하면 또 너무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로 놓은 다음에 비싼 요금 받아서 이게 수익하다 보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반발이 심하고 아무튼 이 국제개발은행이 늘 참 딜레마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이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투자 수익 확보와 이 개도국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이 원조라는 이 두 가지 이 뭐라 그러죠? 이 좀 균형추를 어떻게 해나갈지 좀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예, 좀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요. 지금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죠. 아직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가입을 하려면 나중에 국회 비준 우리 국내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망은 어떤가요? 예, 그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여야가 모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사실 가입하는 것이 뭐 좋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국회 비준 받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것도 사드 배치라는 이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이 가속되면은 이 상황이 또 의외로 복잡해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이 중국과 이 외교적으로 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국 편을 든 거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사드 배치는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다 해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반발하고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예를 들어 중국을 중국 편을 갖다 들고 사드 배치는 미국 편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상충이 되면서 의회에서 약간 복잡한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러면 사실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국이 사실 이 미국의 이 권유를 뿌리치는 게 사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많지 않은 케이스였고 사실 이게 마지막까지 박근혜 정부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막판에 이 가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좀 어떤 의도일까요? 예, 결국은 뭐 실익이라 할까요? 국가 이익이 이제 우선하겠다는 건데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운영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총재 같은 한 자리를 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선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그 아시아 개발은행 ADB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보다 출범은 훨씬 규모가 클까요? 비교를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규모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ADB보다요? ADB보다 적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이제 500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자본금을 갖다 1,000억 달러로 늘리고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얼마입니까? 많죠. 3조 9천억 달러거든요. 3조 9천억 달러.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은 적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면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놓고 ADB와 또 이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그렇죠. 사실은 경쟁 관계에 놓이는 거죠. 뭐 말은 점잖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ADB냐, 중국의 AIIB냐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한 대륙에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 금융 기구가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사실 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좋네요. 그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금융 질서에 대해서 도전장을 낸 거죠. 그렇죠. 냈는데 시작이 미약한 줄 알았는데 시작이 너무나 거창하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놀라고 있는 거죠. 놀랐죠. 저도 놀랐죠,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한 독식 체제보다는 경쟁 체제가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중국도 보니까 미국을 그동안 비판해왔던 것을 고스란히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여러모로 뭐 저는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정 기자도 수고하셨어요.